이성춘, 네 명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물어주고 돌려받았다라고 위증을 하여 이득춘 중위는 이제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1994년경 급박하게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이현춘의 소유가 아니고 이춘명의 소유라고 허위 주장을 하였음에도 민희룡 부장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관의 얼굴을 보고 부당하게 패소 판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피고들은 대법관 상고를 하고 피고들이 대법관 출신 법무법인 하우에 천송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형제들은 20년 만에 저희 단체의 진정한 위증죄로 처벌받은 문서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재심하는 법을 몰라 재심을 안 한 결과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소송만 했다가 패소한 관계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인천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산사 무효소송 소장도 제출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여러 차례로 거쳐 대법관을 역임한 후에 2000년 7월에 퇴임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 대법원장 출신을 한다든지 해서 증거도 보지 않고 패소 판결을 시켜버리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판사가 잘못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은 그 판사 피해 예방 특별재판부 신설 제안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안자는 조남숙 대표님이시고요. 발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김재용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하세요. 저부터요? 예. 한두 장씩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전 위원장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부동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면서 이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왜 부적격인가에 대해서 이제 판사로서 이제 판결한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잘못 지금 판결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잘못된 그 판결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방도 하고 또 이후에 또 손해를 좀 손해배상을 제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자 이런 제안서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안자는 우리 오늘 여기 기자회견도 같이 하신 사법정의 국민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입니다. 1번부터 양이 좀 8페이지 되는데요. 제가 한 2페이지까지 낭독하고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자는 남편이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최고의 명문사학이라는 연세대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마저도 도움을 주기를 꺼려하여 그 제안자가 올바른 시민단체를 이끌어보겠다는 생각에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 100만 감시단 단장으로 96년 3월경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안자는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 100만 감시단이 창립된 것을 이제 그 이후 2년 후인 98년 6월 26일 전국 공권력 피해자 연맹으로 다시 조직을 정비해서 창립했고, 이어서
2001년 8월 20일 법무부에 등록한 유일한 시민단체로서 인간의 존엄성 촉구 및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이 제안자가 대표로 있습니다. 3번 제안자는 사법피해 사례 구조운동을 전개한 결과 사법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근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와 손을 잡고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2002년 12월 10일경 세계인권원 아래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과 함께 사법개혁 국민연대를 창립 운영해왔고 2007년 4월 사법정의 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4번 제안자는 2003년 1월경 당시 청와대의 사법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선위원회 신설 및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고 그 결과 청와대 산하에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신설됐으며 이러한 운동의 파생효과에 의해서 대법원에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국민 배심원 제도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 개혁위원회는 사건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판검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본단체와 국회가 함께 노력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가 2016년 5월경 홍만표 변호사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제20대 국회에서 아시는 그 공수처 법안이 의결되도록 노력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노력으로 2019년 12월 29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 의원님 옆에 전 의원님 하시죠. 본 단체는 22년 동안 사법피해자 구조 운동을 해본 결과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들이 상대방 변호인 측과 짜고 치는 사기 변론을 진행하는 일종의 소송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더해 사건 담당 검판사들마저 위 악덕 변호사들과 공모해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정반대로 조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가해자가 소송 사기로 승소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미 확정된 기판력 때문에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하 판결을 한다. 결국 한 번 사건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다시는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판사, 변호사의 공모 행위를 보호 및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법기관 주변에서 이러한 부패 구조를 몸에 익힌 변호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검판사들에게 사건 조작을 청탁해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정반대로 유도하고 그 조작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마치 최종의 사법 정의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다. 사건 조작의 가장 주류적인 수법은 증거 조사를 검사나 판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사실관계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수법을 쓰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뀌게 되고 사법 정의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게 된다.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법 피해 사례를 검토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수법으로 사건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한번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행위만을 거듭함으로써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된 변호사, 검판사에 대한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이 따를 것을 걱정하여 법원은 도리어 조직적으로 비리 판검사, 변호사들의 방어막이 되고 있다. 10. 대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경 적정한 증거 체부 실무 운영 방안 실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법원에 지시했지만 사실심인 제1심이나 항소심 법관들은 아직도 그 취지에 맞는
방법에 적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을 거들먹거리면서 재판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을 한다. 세상에 재판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법관의 독립 규정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10일 양승태 전 원장의 사법농단의 본질은 재판을 내용과 결론을 권력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조작했고 이에 법원은 권력과 흥정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면 법원이 저지른 재판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것이 걱정되자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연속적으로 기각시키자 할 수 없이 영장 판사를 가장 올바른 판사로 추가 배치하자 그때서야 임 전 행정처장이 구속되었다. 12. 본 단체는 재판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검판사 등도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98년 6월 26일부터 공수처법을 주장해 왔으나 24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통과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는 전관예우, 지연, 학연에 의해 수많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도 견제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재판 역시 재판 조작을 범한 법관의 동료 법관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다. 13.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경 재판 지연 등 특별 사유가 없으면 민사 증거 폭넓게 척박하겠다라는 취지로 적정한 증거 체부 실무 운영 방안 실시 지침을 만들어 각 법원에 지시했으며 그 내용을 실례로 보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채택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 시 법원의 증거 체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위해 증명할 사실과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증거 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 신청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배척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아직도 당사자 증인도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재판장을 기피한 사건에 대한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 지휘에 대한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담당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담당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내놓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사들 멋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다음 분 낭독해 주세요. 청 교수님. 아니 교수님 6페이지. 특히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그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불복하면 되고 억울하면 가해자를 고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재판을 아니하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공범자들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할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당사자 증거 재판을 통해 소송 사기로 승소한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된다. 그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기판력 핑계로 법원은 부당하게 기각하고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할 경우 이러한 판검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만 한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를 한들 같은 동료 판사가 판결하기 때문에 소송한들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법풍토에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검 판사, 경찰관의 사건 조작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 판사,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한 사건만 심리하는 국민특별재판부를 운영하면 된다. 국민특별재판부의 판사는 판사들이 투표로 당선된 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부처럼 일반 시민들 중 퇴직한 교육 공무원들을 대거 배심원으로 임용해 함께 감시하고 심리하도록 하면 된다. 다만 국가배상을 청구 요건 중 1. 증거신청, 사실조회, 증인신청, 문서송부 등 거절한 판사. 2. 증인신문조서 조작한 판사. 3.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판사. 4. 상대 측과 불법한 행위를 한 증거. 5. 법을 왜곡해 판결한 판사 등에 대한 사례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기능을 가진 국민특별재판부를 운영한다면 그간 검 판사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청산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15. 헌법과 법률의 공정한 집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이 성공보수금에 눈이 멀어 사건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해달라고 그들의 부하였던 검판사들에게 내놓고 요구하고 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법풍토로 온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오염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 바로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들에 대한 전관 애우 때문이다. 우의수법에 의해 대법관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들은 30억에서 200억이라는 거액을 삽시간에 모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재판 조작을 당한 피해자들은 삶은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2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 절차 그리고 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파탄내는 우연 행위이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라는 죄가 된다. 이러한 수법의 재판 조작 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 사법정의를 파탄내는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 행위다. 공수처법은 국회 의결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따르지만 국민특별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예기로 할 수 있다. 국가가 건강하게 존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떠받치는 틀은 법치이고 그 근간은 사법정의이고 그 보루는 국가기관이 바로 법원이다. 법원이 그간의 가오를 해결하고 단절하여 이 목적의 특별재판부를 설치 운영한다면 건강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 스스로가 이끌어진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그의 사법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의 이 가능한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본다. 또한 특별재판부 신설은 대통령도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더더욱 법조인 역시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악용할 수 없는 최고의 완벽한 법 제도라 할 것이다. 더더욱 독재 사법부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킬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1년 5년 제안자 사법정의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발표자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장시간 성명서, 그다음에 제안서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어서 조남숙 집행위원장님의
오늘 방금 전에 제안서 제안 설명이 간단하게 있으시겠습니다. 예, 제안서는 요 앞에 다 나와 있고요. 좀 쉽게 말하면 판사들이 이 증거도 채택 안 하고 증인 신문조도 조작하고 대법원 판례 어기서 지멋대로 판결하고 그렇게 한 딱 5가지만 찝어서 국가배상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판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과 양심에 맡겨놓는다고 그래서 헌법에. 판사 양심에 맡겨놓으니 되겠냐고요. 그 판사 양심은 누가 그걸 판단을 하냐고. 지금 이 서경환 판사처럼 멋대로 판결해도 대법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풍토를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아마도 하나님이 제가 25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들게 해주신 것 같아요. 법 공부도 안 했고 법 공부한 사람 우리 윤국장입니다. 연세 법대를 나왔는데 제가 대신 법은 운동을 하고 윤국장은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일반 시민이 다 알아도 되는 법이어야 됩니다. 법은 상식과 윤리가 기본인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법은 약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약자를 구조하고자.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가해자는 돈 많은 놈들은 법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때문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앞에 계신 최재영 목사님, 성한길 교수님, 우리 전진희 위원장님, 또 인천서 멀리 오시는 김재영 변호사님, 우리 가까운 데 계시는 노희맘연대 회원님, 우리 또 사회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회자가 폐회 선언하고 그러는데 집행위원장님 다 하시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하신 분들 우리 발표자님 한 분 한 분 제가 다시 한번 성함 말씀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우리 선한길 교수님, 우리 김재용 변호사님, 그다음에 우리 노희망윤 서울본부장 박경용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가 정당인이나 정치인은 이름을 많이 크게 불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진보당 서울 서대문 지역본부 전진희 위원장님.